안녕하세요. 제주 여성 허스토리 모더레이터를 맡은 영화감독 고희영입니다. 2021년부터 지난 4년 동안 제주 삼촌들의 생애를 통해서 평범하지만 비범하고 슬프지만 아름다운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격동의 한국 현대사를 헤쳐온 제주 여성 허스토리에 출연하셨던 주인공들의 생애사를 토대로 제주 여성의 삶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제주 여성이 제주 역사입니다에 이어서 제주 여성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다른 지역과는 다른 제주 여성의 정신이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나눠주실 이야기 손님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먼저 오은영 박사님 아니고 현혜경 박사님부터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조금 닮았나요? 네, 제가? 많이 닮으셨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제주연구원에서 문화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현혜경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주 여성 허스토리를 애청하는 제주 한라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 이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옆에 김태현 이사님. 네, 성평등한 제주 사회 실현을 위해서 분투하고 있는 제주 여민회의 김태현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58분의 그 삼촌들을 만나 뵀거든요. 제주 여성 허스토리 방송 보시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간단히 소감 한 말씀씩 하고 갈까요? 네, 저는 보면서 드디어 여성의 목소리가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이정원 교수님? 저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한 편 한 편 다 이제 각자의 삶을 살아오신 그런 이야기들을 또 솔직한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참 많이 또 웃고 또 많이 감동받으면서 봤습니다. 예. 네, 저는 아까 평범하지만 비범한, 또 비범하지만 평범한이라는 소개글이 아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어떨 때는 그 메모장에 말씀하신 거 받아 적기도 했거든요. 그럴 정도로 아주 재미있고 흥미롭게 봤습니다. 애청자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많은 분들이 제주 여성을 두고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다른 지역과 제주 여성은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좀 다른 어떤 정신이 있는 것 같아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제주 여성 허스토리에서 담아낸 그 58분들의 그 삼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몇 가지 제주 여성의 정신으로 이제 설명될 수 있는 키워드를 발견한 게 있는데요.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주 여성들이 연대를 통해서 공동체 사회를 복원했다는 것입니다. 듣자 하니까 그 술 못 마시는 마을로 만드셨다고 들었는데 우리 부녀에서 그때 와 보니까 겨울엔 할 일이 없으니까 먹고 놀 밖에 할 수가 없었주게. 저거는 전방이 두 군데나 났어. 두 군데인데 그디강 술을 먹으면 그냥 그 술만 먹으시면 하지만은 놀으면 집에 들어오도 아니야. 남자들이 전부 남자들이 영 뭐 몇 사람은 아니었어. 어느 사람 몇 사람. 네. 경연 해보니까 온 막을 수도 없고 경하다고 이제 경험은 막 싸움이라 투가시가 싸움쩌 트덤쩌 막 그런 소리가 나. 경연한 이제 우리 부녀에서 우리 술을 막자. 삼촌 그 당시에 생활 개선회 회장하시면서 타가소를 처음으로 운영하셨다고 들었어요. 아이들이 이제 일하러 대령 갈 수가 밭에 대령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아이들 신디 이제 대령 가랭행을 하면 그것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우리 부녀 회원들이 어떤 행운에 편리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건 타가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지도소에 간 이제 인원을 한 지도소에서 지원을 받아내 그거를 응용하게 된 거예요. 현혜경 박사님, 앞서 보셨지만 그 와을리 삼촌들이 술과 도박에 빠져 있는 남편들을 구하기 위해서 스스로 연대를 해서 이 술과 도박에서 벗어난 마을을 만든 사례. 사실 그 이야기 듣다 보니까 이건 무슨 범죄 수사물처럼 막 삼촌들이 현장을 급습하고 굉장히 다이나믹하더라고요. 현혜경 박사님 보시기에 이 여성들의 연대가 가지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제주 여성들에 있어서 연대라는 부분은 굉장히 돋보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은 생존의 문제와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에서는 생존을 위해서는 섬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어떤 결사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데에서 이 전문화가 굉장히 많이 확산돼 있어요. 그래서 그 연대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 남성의 노동력이 부재하거나 또 이제 그 성 역할에 있어서 좀 어떤 차이가 있을 때 이 여성들의 연대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자원이나 공동체를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런 점에서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단 이 와흘리의 여성 연대뿐만 아니라 또 제주도에서 최초로 공동 타가소를 만든 것, 그것도 또 여성들의 힘이었거든요. 김태현 이사님 그 사례 한번 보셨습니까? 네. 제가 타가소 사례도 무척 흥미로웠는데 네. 이제 댕유자청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경로잔치도 여셨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런저런 사례들을 엮어서 보면 요즘 말하는 여성 친화도시의 원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이제 공동체 안에서 뭐 어린이든 어르신이든 소외되는 사람 없이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그게 이제 뭐 행정이나 뭐 공공 주도가 아니라 부녀회 어르신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했다는 점들도 굉장히 유의미한 사례라고 살펴봤는데 제가 좀 흥미롭게 살펴봤던 건 그 어르신 자녀분, 그러니까 따님 두 분이 네. 그 타가소 사례를 잘 지켜봤다가 이제 커서 유아교육과에 진학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어른이 될 것인지를 어렸을 때부터 좀 공동체 안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점, 참조할 어떤 사례가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아요. 되게 흥미로운 사례라고 지켜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제주 여성들이 옛날에 정말 자기 삶도 살기가 너무 빠듯한데도 이 마을과 지역을 위해서 힘을 기울였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해요. 이정원 교수님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우리가 뭔가 경제 발전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돈을 많이 버는 거를 우리가 주로 경제 발전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 그 삼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고 나 혼자만 잘 살면 뭐가 대크니 뭐 혼자 잘 살아요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네. 결국에는 어찌 보면 이제 돈만 잘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되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모색했다는 점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저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저희한테 어찌 보면 좀 물질을 조금 이제 주로 쫓는 현재 저희가 조금 이제 어떤 잘못된 그런 문화에 대한 어떤 것을 좀 꼬집어주는 그런 성찰의 계기도 준다는 점에서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 삼촌들 만나면서 진솔한 그분들 이야기 듣다 보면은 그 인생이 지침이 되는 그 어록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세요. 그 중에서도 아직도 저의 뇌리에 깊이 남겨져 있는 게 이 제주 토종은 우리 제주도 여자들이 지켰어 하셨던 삼촌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우리 제주 여성의 정신. 두 번째는 아마도 이렇게 전통을 지키는 고집 있는 뚝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삼촌이 그때 이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막 이 콩 자체가 또 사라질 수도 있었던 걸 지킬 수. 완전 사라질 거 없죠. 완전 사라질 거고 그 태풍 불어내 싹 뭐 할 때 콩나물 콩보단 저 황가마니에 저 10,000원을 더 줄 거나네 이 콩으로 심은 포라도렌 현안에양 그냥 와작작 hen 그때 이 콩이 hen 재배해내 10,000원씩 더 줘 쓰게 콩나물 콩 막 값비쌀 때 이거 제주 할머니들이 여자들이 살려놓은 콩이라 이거. 그 제주의 전통인 푸른콩 된장을 또 지켜오신 우리 양정옥 삼촌, 이런 사례는 어떻게 보면 사실 보수적이고 좀 고집스러운 면은 있지만 그런 힘이 있어서, 그런 뚝심이 있어서 이것을 지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뚝심이라는 말을 좀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는데요. 네네. 왜냐하면 이 뚝심이라는 말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좀 신화화된 표현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능력이 뛰어났을 때 이뤄낼 수 있는 하나의 좀 상징적인 용어여서 저는 조금 보편적인 용어로 쓰고 싶다. 저는 좀 인연이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인연. 2년. 예, 인연.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삼촌들이 한 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한 노력? 좀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저는 특히 이제 고학과 삼촌 편에서 좀
좀 인상 깊었는데요. 그러니까 귤이 주렁주렁 달린 나무를 보면서 네. 고맙다 하시자고 하지 네, 않습니까?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에게는 이 감귤나무가 또 하나의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비인간인 나무나 뭐 씨앗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특히 또 이제 바다 생물들, 뭐 바다마저도요. 이분들에게는 비인간인 존재가 아니라 사실 인간처럼 여기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비인간적인 존재 역시도 나에게는 소중한 인간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해녀 삼촌들 보면 막 바다한테 고맙다 하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뚝심보다는 전 인연이라는 이제 좀 테마로 좀 풀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아우, 정말 새로운 시각이고 네. 굉장히 의미 있는 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의 작은 생명조차도 그쵸. 소중히 여기고 그것에 네. 대해서 책임을 예, 다했던 예. 것이 바로 제주 여성의 예, 정신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읽으시는 네. 거죠. 뭐 제주의 민요라든가 그리고 제주의 굿, 뭐 여러 가지 전통적인 어떤 생활사들이 사실은 제주의 여성들이 지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김태현 이사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제 눈에 제일 꽂혔던 거는 그 고늘동에 멸국 맛있게 끓여주셨던 네. 어르신 보면서 저는 이제 뚝심이라는 표현을 좀 기지라는 표현으로 바꿔 부르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뚝심이 어디서 왔을까 좀 생각해 보면 네. 그 얘기하시잖아요. 부산 살 때 1층에 살고 있던 중국인이 이제 만두 빚는 거 보면서 여기에 뭘 넣으면 더 맛있겠다. 대파를 많이 넣어야 되더라. 후추를 꼭 넣어야 하더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아주 재빠른 순간에 판단을 빠르게 하고 이 재치와 센스를 이제 발휘해서 나만의 조리법을 만든 거를 이제 따님께도 전수하고 이제 식당 하시는데 이제 조언도 해주시잖아요. 이 기지를 발휘하는 돌파구를 재빠르게 이제 찾아내는 것이 이제 뚝심의 어떤 다른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주 여성을 말할 때 가장 많은 이들이 말하는 덕목은 바로 존양정신, 부지런함일 겁니다. 이 덕목은 58분 제가 만난 삼촌들은 물론이고 또 험난한 그 시대를 살아온 제주 여성 모든 삼촌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와 이때가 틀리지. 막 그땐 보리 갈고 유채 갈고 그런 거 메타기 댕기면서 밭에서 밤에 밭에 들어놓은 자고 보리 장만 할 때는 오지 못해요 집에. 밤이 장만해야지 비료 암직하면은. 그냥 이제 그 추룩하면 살아왔죠. 이 존양정신과 사실 부지런함은 참 아름다운 덕목이긴 하지만 제주도의 어떤 척박한 환경과 또 밀접한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현혜경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제주 여성을 표현할 때 강인한 제주 여성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동감합니다. 네, 예, 왜냐하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는데 그것을 강인한 여성이니까 제주 여성은 항상 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시하는 거죠. 네. 제가 볼 때는 제주 여성들은 존양정신이라고 말씀을 하나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삶에 대한 공학적 설계가 다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전략이 다 수립이 돼 있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쌀을 이렇게 덜어낼 때에도 이 중에 뭐 10분의 1은 내가 해놓는다든가 그 다음에 아침에도 일어나서 이제 하루 일과가 다 설계가 돼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들어가야 예, 되고 그렇죠. 물 길러 가야죠. 그 당시.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공학적으로 설계가 돼 있고 전략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생존을 높이는 그런 이제 삶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나만이 아니라 가족도 살리고 공동체도 살리고 사실 한편으로 보면 남성 노동력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만도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나타난 것이지 우리가 원래부터 제주 여성은 강인하고 네. 존양한다라는 그런 말로는 설명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현혜경 박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존양정신이라는 게 처음부터 타고 태어난 건 아니고 사실은 환경이 만든 것이다. 그리고 인상적인 말씀이 그거인 것 같아요. 제주도 여성들은 이미 그 옛날부터 이 통찰력으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살아왔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당시에 왜 여성들에게만 이렇게 역할이 강조되고 남성보다 더 무거운 경제적 그 외 많은 짐을 짊어져야 했을까요?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지만 그에 앞서서 저는 장원
장원선 어르신 사례가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데 정말 꼼꼼히 저희 방송을 보시는 네네. 애청자십니다. 네, 일단 박수 이름만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그 공사 현장 다니셨잖아요. 건설 노동자라고 맞습니다. 이제 네. 칭하셨고 이제 차 타고 다니시면서 이 호텔 내가 지은 거, 이 공공기관 건물 내가 지은 거, 이 건물, 이 체육관 다 내가 지은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 하시잖아요. 엄청 마력이 큰 기계를 이제 막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이제 아이고 남자다, 남자만큼 일을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할머니가 장원선 어르신이 하신 일이 남성에 비해서 보조적인 일, 부수적인 일로 이제 여겨졌던 것이 현실이고 30년 동안 많은 일을 정말 하셨고 제주의 도시화 과정에 정말 큰 기여를 하셨잖아요. 정말 이 랜드스케이프를 만들기 위해서 할머니가 하신 일이 있음에도 그동안 사실 이 허스토리가 아니었다면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를 이제 알기 어려웠을 것이고 저는 이제 저희 제주 여민회에서도 2018년부터 사슴과 여성이라고 할머니들 이제 구슬체록을 5년 동안 정말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 배웠었는데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 경제 체제 안에서 뭐 이런저런 역할들을 많이 하셨음에도 사실 조명받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부수적인 일, 보조적인 역할이었다는 것들을 이제 지적을 받았었는데, 네, 사삼이 젠더화되고 제주 역사가 이렇게 여성의 시선으로 다시 쓰여지는 이런 작업들이 모여가면서 좀 다르게 평가받을 여지들이 점점 커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주 여성 허스토리 주인공인 삼촌들 만나면서 그분들의 인생 역정들 듣다 보면 제가 영화를 하지만 정말 이것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단장하면서 살아온 삼촌들의 모습에 정말 가슴 벅찼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요. 굴곡진 삶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은 당당함은 물론이고 내일을 향한 어떤 진취적인 삼촌들의 정신 또한 제주 여성의 정신을 말하는 인상적인 덕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절대 기죽지 않은 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 살아온 과정도 보면은 진짜 그때 보면은 그래서 제주도 여자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4.3의 광풍에서 정말 혼자 살아남아서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럼에도 파독 간호사로 독일에 갔지만 연좌제 때문에 어머니를 모셔가지 못해서 다시 20년 동안 살았던 독일 생활을 청산하고 제주도로 돌아오신 현계생 삼촌의 이야기는 정말 뭐랄까 저는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이분이 저희들 첫 회 출연자시거든요. 와, 여기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셨네. 여기서도 또 그 다음 스텝을 밟으셨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박사님?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주 여성들이 그 시기에 네. 다른 지역의 여성들에 비해서 사실 국외 경험을 정말 많이 했다라고 이제 드는 생각이 뭐 출가 해녀 분들도 있고 또 파독 간호사로 또 가신 그런 경험들도 있고 사실은 이제 한말에서부터 쭉 보다 보면 굉장히 이 스펙타클한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이 제주 여성에 대한 이미지는 제주 섬에서 갇혀 지내는 그런 이제 폐쇄적인 여성 이미지가 없는 게 아니게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스펙타클한 경험들을 저희가 뭐 생애사든 아니면 구술사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분들의 이야기를 수집해 놓는다 그러면 우리한테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이제 사회의 모습이나 역사나 이런 것들이 또 드러날 수도 있겠다. 그 4.3이라는 사실은 이제 그 민간인 학살의 경험도 우리나라에서는 없던 경험이었어요. 근데 그런 이제 많은 큰 어쩜 본인이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들을 다 헤쳐내면서 그 경험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거는 그 한 분 한 분이 다 이제 역사책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요. 사실 그 당시에 탄탄대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실은 얼마나 막막하고 팍팍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깜깜한 길을 스스로 나침반이 돼서 자신의 길을 만들고 가셨던 삼촌들이 정말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이 이렇게 앞서서
가시 덤불들을 이렇게 해치고 길 없는 길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제주 여성의 어떤 지평이 넓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정원 교수님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아까 말씀하신 가시덤불 얘기를 하면 저는 벌초의 이미지가 떠오르는데요. 벌초. 네, 벌초. 저는 개인적으로 벌초를 제일 싫어해요. 네. 좀 트라우마가 있어요. 벌초에 대한 트라우마가. 사실 그게 아들됨에 좀 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장손이시고 저도 이제 큰아들인데 그래서 중학교 때 아버지가 부재한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학교 때 어른들이 저보고 벌초를 맡으라는 거예요. 중학생인데. 그러니까 이제 모든 벌초를 가니까 다른 집안은 다 이제 가족 구성원들이 오는데 저 혼자만 가는데 이제 저한테 이제 벌초 기계를 짊어주면서 깎으라는 거예요. 얘네가 큰아들이니까. 중학생인데. 중학생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억지로 그거를 그러니까 아들됨을 강요를 받은 거죠. 중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벌초 기계를 깎으면서 그게 계속 누적이 되니까 그 딸됨이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서서히 이제 어머니가 살았던 삶, 여동생, 할머니, 이제 주변 이제 여성분들이 그러니까 아들됨의 공포를 겪으니까 야, 그러니까 나도 이런데 딸됨을 강요받는 분들은 얼마나 더 공포스러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보통 우리가 뭐 딸됨을 얘기를 할 때 보통 뭐 가부장제가 만든 뭐 어떤 구조적 폭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폭력이죠. 저는 사실 공포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이분들이 진취적인 삶을 살아서 삶을 개척했다고 보지만 저는 그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 그렇죠. 얼마나 큰 트라우마가 많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허스로에 나오신 삼촌들의 삶을 보면서 저 안에 그러니까 평온한 말 속에 숨어 있는 일상의 공포가 저는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헤아릴 필요가 있다. 그분들이 삶을 잘 살았다고 성공했다고 뭐 우리가 이제 뭐 상찬하고 이것을 어떤 신화화할 것이 아니라 이 과정까지 오게 된 과정마다의 어떤 이제 잠재어 있는 그분들 삶의 공포를 우리가 헤아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위로와 치유를 건넬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네. 좋은 지적이신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영웅시하거나 신화시해서 네. 마치 제주도 여성들은 당연히 이래야 한다는 네. 어떤 강박을 주기보다는 그분들이 그 마디마디마다 얼마나 네. 절박하게 네. 이것들을 건너 왔는가를 우리는 좀 더 조명을 해야 네.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네. 것 같아요. 네, 김태현 이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이 있있을 것 네, 같은데요. 아들됨으로 얘기를 꺼내셔서 네, 이제 딸됨의 어떤 무게에 대해서 네. 얘기해 보시죠. 사실 저도 딸됨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이제 더러후드라는 표현이 좀 타당한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사실 저도 사상과 여성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명으로 이제 구슬체록을 다뤄봤고 허스토리에서 많은 할머니들의 이야기들도 전해 들었지만, 그러니까 사삼으로 인해서 남성 형제를 잃어버렸거나 아버지를 잃어버렸거나 혹은 남편을 잃어버렸거나 하면서 이제 남성 가족의 짐을 이제 짊어지게 되지만 가족 구성원으로서 나의 온전한 목소리, 딸로서의 온전한 목소리, 혹은 어머니로서의 온전한 목소리, 혹은 이제 아내로서의 온전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느냐? 그건 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도 이제 여성의 역할은 뭐 보조적인 것, 부수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것처럼 이제 가족 구성원 안에서 혹은 친족 구성원 안에서 혹은 공동체 안에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이제 인정이 되었느냐 좀 다시 의문시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딸로서 이제 남겨진 다른 가족들의 정서적인 부양은 짊어지게 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다거나 혹은 여러 가지 다른 권리들을 상속받느냐는 아니었었거든요. 이제 허스토리에 나왔던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만나 뵈었던 어르신들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그럴 때에 이제 일러주는 이 것들을 우리가 어떤 것을 좀 생각해 나가야 되느냐는 이제 저희 세대의 몫이기도 하고 저희 부모님 세대의 몫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 세대 간의 뭐 단절 이야기들 참 많이 하고 뭐 옛사람들 이야기 귀담아 듣지 않는 그런 분위기지만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역사, 특히 제주인이라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역사가 우리 제주 여성들의 역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아이고 내 인생 별거 없어 무슨 방송이야 이렇게 손살에 치면서 거절하셨던 삼촌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하지만 삼촌들이 들려주신 이야기 덕분에 그 제주도에 묻힐 뻔했던 그 수많은 역사들이 되살아났다고 생각합니다. 온갖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은 삼촌들의 삶의 태도는 우리 김태현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방향이 되었습니다. 귀한 인생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삼촌들에게 다시 한번 머리 숙여서 감사드리면서요.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할까 합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제주 여성 감사합니다. 허스토리를 늘 사랑해 주시고 애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